자, 그러면은 설명을 조금만 해볼게요. 여기에서 지금 뭐 채점하고 이럴 건 아니고요. 정리 차원에서 그냥 보는 거기 때문에 너무 쉬운 걸로만 보면은 고민을 할 게 많진 않을 것 같아서 약간 난이도 있는 것까지도 집어넣습니다. 자, 그래서 2점, 3점 같은 경우에는 그냥 후다다다닥 설명할 거고요. 4점들은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중간중간 힌트를 주고 그냥 조금씩 나갈 거예요. 천천히. 최대한 스스로 풀게끔 만들 겁니다. 자, 1번은 그쵸. 이거 못 푸는 사람은 없을 것 같고요. 그죠. 평균은 NP. 그냥 10이 되겠죠. 1번. 2번은 x5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에 6제곱에서 2창의 개수를 뽑아달라 그랬으니까 얘는 그냥 일일이 다 집어넣는 게 낫습니다. 6개 빵개, 5개 1개, 4개 2개, 3개 3개, 2개 4개, 1개 5개, 빵개 6개. 이걸로 차수만 빨리 확인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맨 처음에 이 상태면은 아이고 x 5제곱만 6개죠? 30차 나올 거고요. 자, 이거는 25차에서 2차를 뺐으니까 23차가 될 거예요. 당연히 7차씩 차이가 납니다. 왜? x5제곱이 하나 줄니까 5차가 줄어드는데 마이너스 2차가 하나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7차씩 줄어들어요. 그럼 당연히 4개, 2개면 20차에서 4차 뺐으니까 16차. 그렇죠? 당연히 7차씩 줄어듭니다. 그러면 그 논리대로 본다면 얘는 9차. 아, 여기가 2차. 아, 2개, 4개 뽑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6개 중에서 2개의 x 5제곱을 뽑아주고 그 다음에 x제곱분의 1이 총 4개 뽑혀주면 될 테니까 개수로 한다면 그냥 15가 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15가 답. 5번. 자, 그 다음에 3번. 자, 이런 것도 의외로 좀 실수가 많이 나오는 타입의 문제입니다. 자, PA는 2분의 1. 그 다음에 P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7분의 2. 그리고 A의 여집합과 B는 그쵸? 교집합이 공사건이에요. 배반사건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풀어요? 이거를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잘 모르겠으면 그냥 벤 다이어그램 가지고 그냥 문제 풀어도 돼요. 자,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에다가 일반성을 잃지 않는 A와 B를 그려준다면 일부 교집합이 있는 걸로 나타나질 텐데 솔직히 얘랑 얘보다는 얘가 좀 세요. 이게 지금 무슨 뜻이에요? 얘는 비교집합 A의 여집합이에요. 지금 요거예요. 지금 이게 공집합이라는 거죠? 그 말은 B가 A 안에 포함된다라는 얘기네요. 괜찮나요? 뺄 게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면 다시 그리지 뭐. 이거 그냥 빼서 다시 그립시다. B가 A 안에 있다 그랬으니까. 근데 A는 확률이 2분의 1이네요. 이 전체가 지금 2분의 1이에요. 근데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거 지금 A 빼기 B죠? A 중에서 B가 아닌 걸 고르는 거니까 A에서 B 뺀 거예요. 지금 이 넓이가 얼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7분의 2라는 거예요. 그럼 B 확률은 그냥 2분의 1에서 7분의 2 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2분의 1 빼기 7분의 2 14분의 7 빼기 4 3이에요. 그래서 답이 14분의 3.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떻게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수식만 가지고 문제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얘는 PA 빼기 곱사건 확률.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근데 뭐 A가 2분의 1이니까 넘겨서 보면은 교집합이 지금 얼마예요? 교집합이? 14분의 3. 괜찮죠? 자, 그러면 지금 요거는 PA 여집합 교집합 B가 빵이죠. 이게 배반사건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B 빼기 A의 확률이 빵인 거니까 PB에서 PA 교집합 B를 뺀 건데 아우 이게 빵이라는 건 둘이 똑같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아까 14분의 3이었잖아요. 얘도 14분의 3.
그렇죠. 여기서 14분의 3. 그래서 뭘로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뭐 nm 시그마 제곱인데 m. 근데 지금 x가 50 이하일 확률이 0.2119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50이 얘보다 작겠죠. 그럼 당연히 0.2881. 그죠? 이렇게 나올 텐데 0.2881로 나올 수 있는 거는 z값이 0.8. 여기가 z는 0.8이에요. 그럼 50은 마이너스 0.8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50이라는 값은 평균에서부터 표준 편차를 0.8배 뺀 걸로 보면 되는데 시그마가 지금 10이니까 그쵸? 얘가 지금 10이라서 8 넘겨주면은 평균은 58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평균은 58. 편차를 표준 편차로 그냥 나눠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5번 문제로 좀 가볼게요. 자, 5번 문제. 자, 여기 3점인데 지금 5번 문제가 3점 치고 되게 어려워요. 진짜로. 꽤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틀린 상태예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살짝 좀 봅시다. 좀 많이 어렵죠? 자, x에서 x로의 함수예요. x가 1, 2, 3, 4. 그 다음에 x가 1, 2, 3, 4. 뭐 이렇게 가는 함수 f가 있는데 자, 가족권에서 얘기하는 게 f1, f2, f3이 3f4보다 커 나왔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조건에서는 fk는 f4가 아니다. k는 1, 2, 3. 그러니까 f1, f2, f3은 f4랑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얘는 메인은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그냥 아닌 거니까. 그럼 이쪽을 메인으로 잡아줘야 되는데 문제는 f1도 미지수, f2도 미지수, f3도 미지수, f4도 미지수예요. 다 미지수예요. 그럼 미지수가 4개예요. 2개 이상의 미지수들이 나오는데 둘 다 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나의 미지수를 설정해 놓고 나머지의 움직임을 봐야 돼요. 4개여도 마찬가지예요. 그 원칙은 그대로입니다. 하나를 먼저 고정시켜 놓고 나머지 움직임을 봐주면 좀 수월해요. 그럼 이 중에서 제일 조건이 까다로운 애가 뭔지를 가지고 걔 먼저 설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건이 제일 까다로운 애는 어디예요? 당연히 여기죠. 나머지는 다 비등비등 하잖아요. 얘만 좀 튀죠. 그럼 얘만 정해놓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얘만. 그러면 케이스 1번. F4가 1일 때. 그쵸? F4가 1일 때. 그럼 F4에다가 1 집어넣으면은 F1, F2, F3이 3보다 크게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이때 1, 2, 3은 절대 다 1로 가면 안 돼요. 그쵸? 얘가 1로 가 있는 상태라면 아니 F1, F2, F3 전부 다 어때요? 다 2보다 크거나 같아요. 괜찮나요? 다 2보다 크거나 같아요. 얘 세 개가 전부 2에서 4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2, 3, 4 중에서 골라야 돼요. 얘도 2, 3, 4, 얘도 2, 3, 4, 얘도 2, 3, 4. 그럼 아무리 작아도 2 되니까 다 되죠? 뭘 집어넣어도 된다는 거예요. 뭘 집어넣어도. 그러면은 얘가 될 수 있는 게 3가지, 얘가 될 수 있는 게 3가지, 얘가 될 수 있는 게 3가지, 1, 2, 3, 4가 모두 결정돼야 하나의 함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합의 법칙이에요? 곱의 법칙이에요? 자, 1, 2, 3, 4가 대응이 다 있어야지만 하나의 함수가 결정됩니다. 곱의 법칙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지난번에 본 이 기본 유형 테스트에서 곱의 법칙인데 더해버려가지고 틀린 사람도 있고요. 지금 더해가지고 10가지에 4가지인데 동시에 만족해서 40이어야 되는데 답을 14로 써서 틀린 친구도 있고 그래요.
안 돼요, 진짜로. 곱입니다, 곱. 곱. 아, 얘만 지금 27가지구나. F4가 1일 때는. 그럼 요거 가지고 또 따져주는 거예요. 두 번째, F4가 2일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도 F4가 3일 때. F4가 4면 돼요? F4가 4면은 여기 10이 나와요. 얘네 4도 못 나오는데 4, 4, 4 나와야 그나마 12가 될 수 있는데 그건 나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네 번째라고 생각할 수 있는 F4가 4다라는 거는 아우 그냥 생각만 해보고 그냥 지워버리면 돼요. 안 나와요. 자, 두 개만 직접 더 해볼게요. 두 개만. 자, 되는 친구들은 잠깐 다른 것 좀 고민하고 있어 보고요. 이게 지금 뒤에 있는 게 다 어렵습니다. 다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못 푸는 거냐? 아니, 다 풀 수 있는 거야. 진짜로. 다 풀 수 있는 것들인데 실전 문제라서 케이스 분류하고 정리하고 이런 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뭐 물론 조금 더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져야 되는 건 맞는데 그걸 수업 시간에 하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이걸로 왜 기본기가 필요한지를 확인시켜 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푼 친구들은 좀 더 고민해봐요. 딴 것들. 자, 그래서 F4가 2인 경우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F4가 2면은 F1 더하기 F2 더하기 F3이 2 집어넣었으니까 6보다 커 나타야 됩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은 F4가 지금 2로 가고 있기 때문에 1, 2, 3은 2를 못 가요. 그렇죠? 나 조건 때문에 1, 2, 3에서의 함수값은 2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합쳐서 6 이상 되는 경우를 찾아봅시다. 자, 일단 맨 처음에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얘는 뭐로 보는 게 좋을까? 일일이 다 찾아보는 것도 좋아요. 뭐냐면 1, 1, 4. 그렇죠? 합이 6 되는 경우. 그럼 1, 1, 4뿐만 아니라 얘네 셋의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경우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3팩을 2팩으로 나눈 세 가지다. 이렇게 들어가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는 안 되니까 숫자를 늘리는 것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맨 앞에 1로 시작하는 것 중에서 그 다음에 2로 올리고 얘가 더 커질 수는 없으니까 3인 경우 1, 2, 4인 경우 아, 이거 나오면 안 되지. 아, 미안해. 이거 나오면 안 되지. 1 다음엔 3으로 나와야 되는구나. 1, 3. 그 다음엔 1은 못 나와요. 2는 못 나와요. 3 되는 경우. 어우, 7 되네. 그렇죠? 1, 3, 4도 가능하네요. 그렇죠? 1, 4, 4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는 안 되니까 3. 뒤로 갈수록 큰 걸로 쓸게요. 3, 3, 3인 경우 가능하고요. 3, 3, 4가 가능하고 3, 4, 3, 4 가능하고 4, 4, 4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놓고 본다면은 얘가 세 가지, 요게 세 가지, 요게 세 가지, 요게 3팩까지, 요게 3팩을 2팩으로 나눈 세 가지, 얘가 한 가지, 얘가 세 가지, 얘가 세 가지, 얘가 한 가지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괜찮나요?
그래서 이걸 일일이 그냥 다 더해주면 돼요. 와, 좀 무식한 것 같은데? 그쵸? 무식해도 이렇게 푸는 게 나쁘진 않습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푸는 거. 자, 그러면 다른 방법은 도저히 없나요? 다른 방법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요. 근데 만만치 않게 계산 지저분하니까 다 세는 게 낫기는 해요. 일단은 써볼게요. F4가 2인 상태에서 F1, F2, F3 이 6보다 커 낫다. 자,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은 1이 몇 개 있는지로 케이스 분류할 거예요. 자, 첫 번째는 1이 빵개에 있는 경우. 1이 빵개에 있는 경우는 다 3, 4밖에 안 돼요. 괜찮죠? 3, 4, 3, 4, 3, 4 되는데 3, 3, 3 나와도 다 성립해요. 3, 4 중에서만 나온다 그러면 2의 세제곱 8가지가 됩니다. 두 번째, 1이 한 개에 나온 경우는 일단은 3개 중에 하나가 1 나와야 돼요. 3개 중에 하나 골라서 1 써주면 나머지는 3, 4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3, 3, 3, 4, 4, 3, 4, 4 다 되기 때문에 2의 제곱으로 들어가주면 됩니다. 그래서 4, 3, 12, 12가지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이 2개 있는 경우 라고 한다면 3개 중에서 1이 될 수 있는 2개를 골라주겠죠. 뭐 11 나왔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남은 건 무조건 4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4여야지만 되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3가지가 전부 다예요. 3가지가 1이 3개면 당연히 안 돼요. 1이 3개면. 그래서 왜 1, 2, 2냐? 1, 2, 3이지. 그쵸? 요거 다 더하면 돼요. 요 케이스가 지금 23가지로 나오는구나. 요게 23가지구나. 실제로 맞나요? 3, 3, 6, 3. 그쵸? 얘는 15가지. 15가지에다가 6 더하니까 21가지. 22, 23. 괜찮죠? 실제로 뭘로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걸로 봐도 괜찮고요. 이걸로 노가다를 껴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럼 F4가 3인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F, 1, F, 2, F, 3이 9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쵸? 그래서 얘는 9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또 1, 2, 3은 1, 2, 4밖에는 안 나와요. 1, 2, 4밖에는. 3이 없어요. 똑같이 생각해주면 되겠죠? 이번에는 3보다 큰 게 4밖에 없으니까 4가 몇 개 있는지로 나눠도 되고요. 아니면은 정말 무식하게 하나씩 다 써보는 것도 괜찮아요. 진짜로. 작은 거부터 1로 시작할 수 있다면, 그렇죠? 나중에 순서는 바꾸면 되니까 같은 거 씻는 순서는 나중에 보고요. 일단 1로 시작한다면 얘가 1 나오는 순간 할 게 없어요. 4가 나오면은 모자르죠? 그럼 얘가 2가 나와도 안 돼요. 7밖에 안 되니까. 3은 못 나와요. 1이 있으면 4, 4밖에 안 돼요. 그쵸? 자, 그 다음에 2가 있는 경우에는 또 4, 4밖에 안 돼요. 괜찮죠? 그럼 끝났죠? 왜? 3은 어차피 없으니까 4, 4, 4까지만 보면 끝나요. 그래서 이걸로 3가지, 1가지. 그러다 보니까 얘는 7가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7가지가 답이에요. 되게 좀 끔찍하죠? 근데 이게 지금 3점짜리 문제로 나온 상태예요. 이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자, 그러면은 근데 솔직히 말해서 좀 뭐 끔찍하다고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사실 그냥 좀 세는 거죠. 실제 수학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 다 이런 부류로 만들어져요.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경우의 수 문제들 중에서는 이렇게 케이스 나눠서 정리해서 푸는 것들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냐? 막상 확통 선택자들이 생각보다 점수가 그렇게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미적분보다도 안 나오는 경우들도 꽤 많아요. 왜? 못 풀어서 점수가 안 나오는 게 아니고 한두 개 빼먹어서 틀려요. 진짜로.
그러면 멘탈이 많이 아픕니다. 혹시 괜찮을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6번으로 한번 좀 가볼게요. 6번. 자, 6번. 얘는, 뭐, 어디까지 고민했을까요? 살짝 확인 좀 해볼게. 그죠? 아직 답 나온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그죠? 6번. 자, 문제 잠깐만 읽어보고 있어봐요. 이쪽에다 힌트 금방 좀 써줄게요. 자,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세 개의 수를 선택한다. 선택한다기 때문에 동시에 뽑는 겁니다. 순서대로 뽑는 게 아니고 세 개를 한꺼번에 뽑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를 보니까 선택한 세 개의 수의 곱이 짝수일 때 세 개의 수의 합이 3배수일 확률은 어떻게 되겠냐? 솔직히 얘는 뭐 여러 가지 풀이도 고민할 수 있는데 나는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저 마지막 문장 선택한 세 개의 수의 곱이 짝수일 때 어때? 하면 뭔가 좀 오지 않아요, 이게? 조건부 확률. 괜찮네? 그렇죠? 세 개의 수의 곱이 짝수일 때 세 수의 합이 3배수일 확률을 구해라. 자,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세 개를 조합해요. 자, 그게 다시 한번 세 수의 곱이 짝수일 때 세 수의 합이 3배수의 확률을 구해달라라는 겁니다. 괜찮죠? 문장 그대로 수학적인 표현을 해주면 되는데 꼭 영어로 안 써도 돼요. 진짜로 한글 막 써도 돼요. 왜 영어를 쓰는 거냐면 사건이라고 A 사건, B 사건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놓으면은 간단하게 쓸 수 있으니까 원래 이렇게 수식적 표현 전부 다 뭐냐면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한 기호일 뿐이에요. 근데 뭐 굳이 뭐 A, B 이렇게 안 나타내고도 그냥 쓸 수 있으니까 내가 이해갈 수 있을 정도로만 적당히 써도 됩니다. 그러면 수리논술에서도 이렇게 써도 되나요? 돼요. 진짜로. 상관없어요. 수리논술 같은데 이런 거 써도 교수님들 채점할 때 전혀 감점 안 들어갑니다. 왜?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A라는 사건으로 추약해서 쓸 건지 아니면 뭐 한글로 쫙 나열해서 쓰든 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로. 물론 한국에서밖에 못 쓰겠지만 그러면.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정리해요?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곱이 짝수일 때, 세수의 곱이 짝수일 때의 확률 분의 세수의 합이 3배수 이면서 곱이 짝수일 확률로 계산해 주면 되는데 지금 이런 케이스에서는 어차피 근원사건의 확률이 다 똑같기 때문에 확률분해, 확률로 하나, 경우의 수분해, 경우의 수로 하나 어차피 10개 중에 3개 조합하는 건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는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갈게요.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갈게요. 자, 그래서 얘를 경우의 수 n, 경우의 수 n, 넘버라고 해서 그냥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세수의 곱이 짝수다? 그러면 곱이 짝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얘 숫자를 놓고 본다면 1, 2, 3, 5, 7, 9, 2, 4, 6, 8, 10 홀수가 5개, 짝수가 5개예요. 이 중에서 3개를 곱했는데 그게 짝수가 나온다. 짝수는 3개 수 중에 하나만 짝수여도 짝수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얘는? 이거 10개 중에서 그냥 3개를 뽑는데 10개 중에서 3개 뽑는데 홀홀홀 뽑은 것만 아니면 되는 거 아니냐. 그쵸? 홀홀홀 뽑는 것만 빼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경우의 수로 등장을 하겠죠.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대부분의 학생들, 대부분은 아니고 지금 좀 많이 간 친구들은. 자, 그러면 문제는 분자예요. 그래서 곱이 있고 짝수인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세수의 합이 3배수인 게 문제예요. 자, 우리 이거 좀 기억날까요? 이항 정리할 때도 나머지 정리할 때 어때요? 이거 좀 기억날까? 자, 8의 10제곱 일 후 요일이 뭘까요? 오늘이 일요일인데
5는 이런 거 어떻게 했죠? 8의 10제곱을 7 플러스 1의 10제곱으로 쓰죠. 왜? 10시 0, 7의 빵제곱, 10시 1의 7의 1제곱, 10시 2, 7의 2제곱. 왜? 얘네는 아무리 더해봤자 이거 7배수라서 유일 변경이 안 돼요. 괜찮죠? 얘만 보면 되는 거죠? 아, 7로 나눈 나머지. 괜찮죠? 똑같아요. 합이 3배수인지 아닌지가 어려우면은 어차피 지금 숫자들 중에서 그래, 구분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짝수홀수 구분하는 거 말고 얘를 그래, 얘는 짝수홀수 구분이 2로 나눈 나머지가 0인 경우랑 1인 경우예요. 자, 그러면 그거 말고 우리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인 경우, 1인 경우, 2인 경우로 봅시다. 왜? 3으로 나눴을 때 몫은 어차피 더해봤자 3배수라서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합만 생각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합만. 그렇죠? 아, 3K인 애들은 3, 6, 9가 되겠고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애들은 1, 4, 70. 3으로 나눈 나머지들은 2, 5, 8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합이 3배수인 경우는 이 나머지 0, 1, 2만 가지고 분석해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렇죠? 힌트 좀만 더 가면 0, 0, 0인 경우랑 1, 1, 1인 경우 다 나머지 합이에요. 나머지 합이 이렇게 되는 애들은 다 3배수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돼도 3배수가 되겠죠? 자, 조금만 더 풀어볼게요. 지금 설명한 거 뒤에 잘 되지?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들만 가지고 합이 3배수인지 아닌지 판단해 주면 돼요. 자, 그래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요. 분자 같은 경우는 곱이 짝수인 게 메인이 아니에요. 왜? 곱이 짝수인 건 지금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합이 3배수인 게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 한번 놓고볼게요. 다른 케이스는 없어요. 왜냐면 나머지는 0, 1, 2밖에 없는데 그걸 3개를 더해서 6을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얘가 최대예요. 여기 6이 최대예요. 합이 0인 경우, 합이 3인 경우, 합이 6인 경우 요거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0, 0, 0이면 뭐예요? 3배수 3개 더하는 거예요. 3배수 3개.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3, 6, 9 이렇게 3개가 뽑혀져 있는 경우는 합이 3배수가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머지가 0, 0, 0인 애들 같은 경우에는 또 뭐까지 봐야 돼요? 합이 3배수인 건 결정을 내렸으니까 곱이 짝수인 것만 맞으면 되죠. 근데 3, 6, 9 다 곱하면 곱이 짝수 맞나요? 맞잖아요. 6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3개 중에서 3개 다 뽑는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야. 합이 3배수면서 곱이 짝수인 경우에 3, 6 뽑는 한 가지가 있구나. 자, 그러면 111 나오는 건 뭐예요? 111 나오는 거는 1, 4, 70 중에서 3개 뽑는 거예요. 1, 4, 7 더해도 3배수 되고요. 1, 70 더해도 3배수 되고요. 4, 70 더해도 3배수 돼요. 근데 이 중에서 3개를 뽑는데 홀수만 2개 나올 수가 있어요? 홀수만 3개 나올 수 있어요?
없죠. 홀수 2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짝수가 껴요. 그래서 여기서 3개를 뽑으면은 합이 3배수인 걸 기준으로 뽑았지만 곱이 짝수인 경우도 무조건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1, 4, 70 중에서 3개 뽑는 거니까 짝수가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 4개 중에서 그냥 3개 고르기만 하면 되는구나. 4가지예요. 자, 그러면 둘둘둘. 야, 얘도 그냥 2, 5, 8 다 쓰네요. 그렇죠. 2, 5, 8 다 써야 되니까 그냥 한 가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0, 1, 2. 자, 얘는 어떻게 되죠? 나머지가 0인 3, 6부 중에서 하나 뽑고 나머지 1인 1, 4, 70 중에서 하나 뽑고 나머지 2인 2, 5, 8 중에서 하나 뽑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3, 1, 2 이렇게 하면은 합이 3배수 맞죠? 그렇죠? 6, 7, 2 이것도 합이 3배수 맞아요.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 하나 뽑으면 합이 3배수인 건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럼 이제 곱이 짝수인 것만 잘 찾아내면 돼요. 그래서 요거 마지막 것만 좀 한번 직접 해봐요.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저 싹 다 더해주면 답이에요. 금방 갈게. 그렇죠. 그래서 배수 판정에 관련된 거는 특히나 합이 배수인 경우에는 합이 n배수인 경우에는 n으로 나눈 나머지들로 싹 다 분류해내면 돼요. 거의 대부분 다 합이 3배수까지 가지 합이 4배수, 합이 5배수 이런 것까지 가진 않습니다. 왜냐면 지저분하기 때문에 합이 3배수까지만 잘 준비해주면 돼요. 나머지가 0인 애들 있죠. 나머지 1인 애들, 나머지 1인 애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 하나 뽑으면 돼요. 그래서 전체 경우는 3, 4, 3을 곱한 거기 때문에 36가지인데 문제는 짝수가 하나도 없으면은 곱이 짝수가 안 되다 보니까 홀홀홀만 뽑는 경우를 빼주면 돼요. 그렇죠. 그럼 아까 위에서 본 것처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인 경우, 1인 경우, 2인 경우 중에서 하나씩 뽑아주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씩만 뽑았을 때는 얘 조건은 만족되지만 얘까지 같이 만족돼야 되니까 곱이 짝수인 경우로 확인해야 돼요. 근데 곱이 짝수가 아닌 경우를 빼는 게 낫죠. 홀홀홀만 뽑는 경우를 빼주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얘는 하나 그래서 나머지가 0이네 1이네 2이네 중에서 뽑기 때문에 3, 4, 3에서 홀홀홀 뽑는 거 빼주면 되겠죠. 그럼 홀수가 2개 하나예요. 둘 하나를 빼주면 됩니다. 36가지에서 4개 뺐으니까 32가지예요. 아, 지금 얘는 32에 6을 더했으니까 38가지가 되겠네요. 분자는. 그렇죠. 해당하는 경우의 수가. 자, 그러면 10C3은 19, 8, 3, 2, 1. 그래서 120가지에서 10가지를 뺀 거니까 110가지가 됩니다. 자, 최종적으로 답은 어떻게 된다고요? 110분의 38로 나옵니다. 55분의 19가 답이에요. 55분의 19. 이렇게.
자, 그러면은 7번으로 가볼게요. 7번. 사실 살짝 여유 있게 만든다고 하겠는데 48문제가 모자랄 것 같아가지고 많이 집어넣었는데 생각보다 조금 어렵긴 하죠. 아, 미안해. 4점짜리들이 좀 어렵지. 근데 이해는 잘 돼요? 그쵸? 근데 요게 이렇게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고민하는 게 완성도를 굉장히 많이 높여줘요. 그래서 꼼꼼하게 고민해주면 좋습니다. 숙제는 어차피 오늘 이거 하고 나면 다음 시간에 이거 할 시간이 없어서 진도 나갈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다음 진도는 뭘로 나갈 거냐? 언제가 되지? 오늘 토요일이죠. 아니네. 우리 화요일. 목요일이구나. 목요일이면은 3월이구나. 오늘이 겨울방학 마지막이에요. 목요일 날은 새 진도를 나가게 돼요. 우리 목요일 날 괜찮을까? 미안, 화이팅. 자, 그래서 목요일부터는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기출문제 위주로 나가요.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8개 문제로 나가는 건 아니고 단원별로 나가게 됩니다. 오늘은 모의고사 형식으로 진행해서 가고 있는 것 뿐이에요. 오늘 하루만 남아가지고 전체적인 좀 정리 차원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요일부터는 기출문제집을 나가게 될 건데 기출문제집은 그냥 자이스토리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저기 이름은 본 사람도 있겠지만 교평수 모음이라고 있어요. 핵심 교평수 모음. 저기 노문고가도 없어요. 이거 뭐지? 특강 들은 친구들은 아마 좀 알겠지만 이거 확통으로 그냥 내가 정리해서 만들어 놓는 거니까 이걸로 뽑아서 지도 나갈 거예요. 예. 자, 이걸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모의고사 기출문제 위주로 나가요. 난이도가 조금 있겠죠. 그렇다고 쉬운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쉬운 문제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병행해서 숙제로 나가는 교재가 따로 선정이 될 겁니다. 왜냐면 이걸로 조금 어려운 경우에는 숙제는 라이트한 정도로 다른 걸 좀 나가주는 게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생각하고 있는 교재가 보통 병행용으로는 마플 시너지를 많이 얘기하지만 마플 시너지가 양이 너무 많아서 조금 힘들다 그러면은 그냥 유형서 적당한 걸로 학생들마다 따로따로 선정을 다시 할 거예요. 그래서 기본 교재는 이걸로 나가게 될 겁니다. 화이팅 기출문제 위주로 나가요. 그리고 우리 모의고사 보는 거 얘기했죠? 저기 주 1회 모의고사 보는 거 3월부터 시작하니까 다음 주 주말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다음 주 주말부터 시작하니까 토요일, 일요일 10시부터 2시까지인데 둘 다 오라는 건 아니고요. 둘 중에 하나만 참여해도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무료라고 그냥 빼지 말고 그럼 와요. 왜냐면 수원수투도 어차피 해야 돼요. 그렇죠? 자, 이때 보는 모의고사는 일단 다음 주 주말에 보는 거랑 그 다음 주 주말에 보는 거는 3월 대비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3월 모의고사 3월 23일인가 보잖아요. 그렇죠? 그 모의고사 범위랑 똑같아요. 똑같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3월 모의고사가 지나가고 나면 그때부터는 주말에 보는 모의고사는 이제 4월 범위로 맞춰주겠고 그게 끝나면 6월 평가원 범위로 맞춰져요. 화이팅. 무슨 뜻이냐면 수능 끝날 때까지 모의고사 계속 볼 거란 얘기예요. 수능 끝날 때까지 계속 봐야 됩니다. 수원수투 꾸준히 연습해 줘야 돼요. 수원수투.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본 수업에서는 일단은 확통 위주로 좀 먼저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어차피 그 시험 기간 때는 내신 대비로 개별 맞춤식으로 들어가니까 그때는 뭐 개인적으로 다른 과목을 공부해도 상관없고요. 좀 더 심화된 걸 공부하고 싶으면 그걸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 개별로 갈 거니까 시험 기간 때는. 그래서 내신 준비하는 친구는 내신, 수능 준비하는 친구는 뭐 이것저것. 그렇죠? 그리고 아마 일반적으로 진도 나갈 때는 확통 위주로 나가다 보니까 평일에
못한 이제 수원 수투를 요때 주일에 정도로 좀 완성하면서 가볼게요. 아, 그리고 그 얘기했나요? 그 유튜브 얘기하는 거? 아, 그쵸? 아, 얘기했지? 아, 이거 만들었어. 저기 스카이 미리언 치면 나오죠? 나와요? 일단 구독해 놓고. 미안. 오케이. 자, 그래서 영상 계속 올라갈 건데 이거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은 아마 박우진 선생님이 쭉 설명을 할 거예요. 쭉 설명을 하는데 내가 직접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박우진 선생님이 쭉 설명을 하는데 그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이제 어쩔 수 없이 못 보는 경우도 나오잖아요. 이 타이밍에. 그러면 평일에라도 와서 보면 되고요. 볼 수 있다, 보고 싶다면 그때 보면 되고, 이제 설명은 뭐 클리닉실에서 질문해도 상관은 없지만 뭐 이걸로 넘기면서 빨리빨리 보면서 핵심만 찾아 넘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다 업로드 해놓을 거니까. 오케이. 자, 아무튼 화이팅. 미안, 갑자기 또 뻘소리를 했지. 자, 그래서 결국에는 모의고사를 이번 주 중으로 다 조사를 할 거예요. 모든 학생들을 다 조사해서 저는 언제 참여할 거예요, 이런 걸 다 조사할 겁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는 저기 OMR에다가 실제로 제가 마킹해가지고 낼 거예요. 마킹해서 내가지고 이겠지? 이겠구나. 미안해. 나 기억력이 붕어급이라서 말하고 한 3초 지나면 까먹어요. 진짜로. 자, 아무튼 7번으로 좀 가봅시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 ABCD의 모든 순서상 ABCD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그럼 의미 아닌 순서상 가조건만 딱 본다면 어때요? 여기에다가 의미 아닌 정수라고? 야, 이 가조건만 있으면 그냥 땡큐죠? 그냥 4, 1, 7, 12 끝! 괜찮죠? 근데 문제는 나조건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나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 A는 2가 아니고 동시에 A, B, C 합은 10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정리해 들어가지? 자, 이게 지금 우리가 확통을 제대로 정리했다면 좀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론만 얘기하면은 덧셈 정리예요. 덧셈 정리. 무식한 풀이 중에 하나가 덧셈 정리죠. 정말로 정제된 풀이로 들어간다면 덧셈 정리를 안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문제를 풀 때 덧셈 정리 안 쓰고 문제 푸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진짜로 조금 난다긴다는 친구들은 뭐 정리할 게 있나요? 그냥 풀면 되는 거지만 이러면서 그냥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솔직히 나 같은 경우도 좀 헷갈려요. 그럼 어떻게 하냐? 덧셈 정리 쓰면 되게 깔끔하게 나와요. 덧셈 정리를 어떻게 쓰냐? 자, A는 2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나는 얘를 A 사건이라는 걸 이름을 좀 지정해 볼게요. A! 이렇게 합시다. 헷갈리니까 사건 지정 안 하고 그냥 갈게요. 자, 결국에는 얘가 전 사건이에요. 그 중에서 요 사건과 요 사건에 대한 걸 추가적으로 정리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A가 2가 아니면서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10이 아닌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예요. 괜찮죠? 경우의 수. 자, 그러면 얘는 아무래도 부정 형태니까 좀 별로 이쁘지가 않죠?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어요? A가 2가 아니면서 A, B, C가 10이 아닌 경우의 수로 쓸 수 있어요. 괜찮나요? 이해될까요? 자, 그럼 얘는 여집합, 교집합, 여집합이죠? 그러면 얘는 A가 2 또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10이 아닌 사건의 경우의 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얘는
전사건의 경우의 수에서 A가 2거나 A, B, C가 10인 경우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얘는 다시 한번 전사건 경우의 수에서 A 합사건 B예요. 자, 그러면은 A가 2가 될 경우의 수에다가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10인 경우의 수 더해주고 둘이 중복되는 걸 빼주면 돼요. 괜찮나요? 이러면 굉장히 간단하게 끝나요. 진짜로. 엄청 간단해집니다. 자, 근데 이게 직관적으로 잘 안 보인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괜찮아요. 뭐냐면은 일단은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12라는 거는 다른 말로 D가 2라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10이라는 거는 D가 2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A, B, C, D가 합이 12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전사건이라서 그래요. 그렇죠? 저 안에서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때 나는 요 사건을 A 사건이라고 볼게요. 요 사건을 B 사건이라고 볼게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냐? A 교집합 B예요. 그럼 얘는 A 사건의 경우에서 B 사건의 경우에서 그렇죠? 얘는 A 또는 B 사건의 경우의 수예요. 얘는 A 또는 B 사건의 여사건의 경우의 수. 얘는 A 여사건, B 여사건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다가 다시 한번 써본다면, 요대로 지금 뭐 문제 풀면 그냥 풀어요. 이거 이제 답 구하면 금방 나옵니다. 얘는. 자, 그래서 내가 보통 설명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방식은 뭐냐면은 A가 2인 사건을 A 사건, D가 2인 사건을 D 사건이라고 한다면은 얘는 A가 아니고 B가 아닌 거예요. 그쵸? 그래서 A가 아니면서 B가 아닌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구나. 그래서 얘는 A 합사건, B의 여사건의 경우의 수구나. 그래서 전사건 경우에서 합사건 경우의 수를 빼는 거니까 얘를 덧셈 정리로 찢어놓으면 굉장히 편하겠네. 그쵸? 지금 왼쪽에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근데 쟤는 그냥 그대로 그냥 다 쓴 거고 사건이라고 이름 안 붙이고 그냥 쓴 거고 얘는 사건이라고 정의를 내리면서 축약해서 본 거예요. 직관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다시 쓰는 거예요. 직관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안 바꿔도 됩니다. 저걸로 문제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럼 얘는 빼기 NA 빼기 NB 플러스 NA 교집합 B. 그렇죠. 이렇게 써놓으면 진짜로 쉽다는 거예요. 왜? 얘가 그냥 4H10이잖아요. 얘는 3H10, 3H10, 2H8. 끝. 자, 조금만 더 풀어볼게요. 풀었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정리를 잠깐 좀 해봅시다. 자, NS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죠? A, B, C, D 합쳐서 12 나오는 거니까
요게 다시 한번 4H12. 왜냐면 S 사건이 얘기하는 게 A, B, C, D 합쳐서 12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A 사건의 경우에서는 뭐예요? A가 2죠. 그럼 B, C, D 합쳐서 그냥 10만 나오면 되니까 얘만 중복잡 들어가주면 되죠. A, B, C, D 순서상만 보면 되는 거니까 얘는 3H10. B 사건은 지금 D는 2라 그랬기 때문에 A, B, C 합쳐서 10인 겁니다. 똑같이 3H10. 그러면 A 교집합 B는 뭐예요? A도 D도 이기 때문에 B, C가 합쳐서 8. 그래서 얘는 그냥 2H8이라고 그냥 써주면 돼요. 자, 이거를 만약에 그냥 일일이 찾아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생각보다 되게 끔찍합니다. 이게 교육과정이 어떤 느낌으로 문제를 만드는지 잘 생각해야 돼요. 왜 내가 자꾸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지. 진짜 잡다한 스킬을 안 써요. 딱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정직한 풀이로만 문제를 만들어요. 수능들은. 진짜로. 말도 안 되는 거 안 만들어요. 사설에서 만드는 것처럼 되게 조잡하게 막 이상하게 꼬아놓고 이런 거 안 만듭니다. 수능은 되게 심플하게, 심플은 아닌가? 심플은 아니야. 심플은 아닌데, 최대한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풀이를 최우선으로 들어갑니다. 지금도 경우의 수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덧셈 정리 당연히 메인으로 중요한 거잖아요. 덧셈 정리를 볼 수 있겠느냐 이걸 보고. 이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진짜로 핵심이. 그걸 중복조합과 연결시켜 놓은 것뿐. 그렇죠? 정리만 해놓으면 되게 좀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15C 3이니까 15, 14, 13, 3일 얼마예요? 3, 5, 5, 7, 7, 5, 35. 35가 13개? 65가 7개? 450구나. 미안해. 암산이 좀 안 돼서. 자, 빼기 얘는 3H70이면은 66. 66. 더하기 9C8. 9개? 9개구나. 그래서 얘는 132를 빼주면 323 더하기 9라서 332개가 답이 됩니다. 자, 332가지. 자, 그 다음에 8번으로 좀 가볼게요. 와, 문제 참 신기하지 않아요? 여기서 표본 평균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표본 평균을. 그쵸? 뭐 근데 여기서는 표본 평균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있습니다. 표본 평균이라는 용어를. 그래서 오히려 추정 느낌이 좀 덜 나요. 덜 나긴 합니다. 자, 8번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A 주머니 안에는 1번 공과 2번 공이 있어요. B 주머니 안에는 1번 공, 아니, 1번이 아니지. 3번 공과 4번 공과 5번 공이 있어요. 결국에는 내가 여기서 주머니 하나를 골라가지고 공을 하나를 뽑는다 그러면 1, 2, 3, 4, 5가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공을 3번 뽑는데요. 하나 뽑고 넣고, 하나 뽑고 넣고, 하나 뽑고. 복원 추출이죠? 얘 임의 추출 방식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실제로 표본 뽑듯이. 똑같이 따라갑니다. 아, 그러면 이런 모집단에서 표본의 크기가 3개짜리 복원 추출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표본 평균 구하는 거예요. 그 표본 평균이 2가 될 확률을 구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괜찮죠? 끝이에요. 이걸 가지고 표본 평균 구하는데 그 표본 평균이 2가 될 확률을 구하라. 그쵸? 이게 굉장히 고난이도 문제인데 그냥 우리가 했던 거랑 별 차이 없습니다. 자, 문제는 뭐예요? 표본의 크기가 3이 되기 이전에 이 모집단에 관련된 확률 분포를 놓고 보면은 1, 2, 3, 4, 5가 될 확률이 다 똑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머니를 먼저 고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조건부 확률이 들어가요. 곱셈 정리가 들어갑니다.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1번 공을 뽑을 확률이라고 한다면 얘는 당연히 뭐가 뽑히냐면은 A 주머니이면서 1번 공일 확률로 봐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게 1번 공 뽑을 확률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곱셈 정리 입장에서 A를 뽑을 확률에다가 A 주머니에서 1일 확률이 되니까 A 주머니 고를 확률은 얼마예요? 뭐 둘 중에 하나죠. 아무런 말이 없으면 주머니 고를 확률은 똑같은 거예요. 괜찮죠? 아무런 말이 없으면. 아, A 주머니 고를 확률은 지금 2분의 1이구나. 그러면 A 주머니 안에서 1번 공 뽑을 확률은 얼마예요? 둘도 또 아무런 말이 없으면 1번 공, 2번 공 뽑을 확률은 똑같은, 근원 사건의 확률이 똑같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아, 1번 공 뽑을 확률이 4분의 1이구나. 자, 이 논리를 그대로 들어간다면 이 모집단에서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1, 2, 3, 4, 5가 될 텐데 그 확률이 1일 확률, 2일 확률, 3일 확률, 4일 확률, 5일 확률을 놓고 보면은 방금 본 것처럼 1일 확률은 4분의 1이에요. 뭐 2도 4분의 1이겠죠. 다를 리가 없을 테니까 똑같잖아요. 그러면 3일 확률은 어때요?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에요. 6분의 1. 자, 이거 실제로 다 더하면 1 맞나요? 당연히 맞겠죠. 그렇죠? 실제로 3개 더하면 2분의 1, 2개 더하면 2분의 1, 합이 1. 맞습니다. 자, 이런 모집단의 확률 분포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표본 평균이 2가 될 확률을 구해달라는 겁니다. 실제로 나올 수 있는 표본은 몇 가지예요? 실제로 나올 수 있는 표본은 3개잖아요. 1,1,1, 1,1,2부터 5,5,5까지. 왜? 복원 추출이잖아요. 얘는 모집단의 원소 3개인데 표본의 크기를 3개를 뽑았다? 중복순열 경우에서 나온다 그랬죠? 125개 나옵니다. 5의 세제곱. 그렇죠? 표본만 125가지예요. 그 중에서 표본 평균이 2일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꼭 이렇게 표본 평균이라는 용어를 써서 정리를 해서 설명해야 되냐? 아니, 그냥 풀어도 돼요. 진짜로. 3개 합쳐서 6 나오면 되네. 1, 2, 4 나오거나 1, 2, 3 나오거나 이렇게 일일이 다 찾아서 그냥 확률 구해도 돼요. 이런 거 하나도 몰라도. 진짜로. 근데 나는 왜 굳이 이거를 모집단에 대한 걸로 정리해서 설명하냐? 이게 엮여져 있을 때 굉장히 시너지가 커요. 같이 정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같이 정리가 된다는 거. 그래서 합쳐서 설명한 겁니다. 실제 문제풀이로 보면 114, 123, 222, 321 뭐 이런 것만 다 구해서 그냥 계산하면 돼요. 진짜로. 그렇게 해도 답 나와요. 진짜로. 자, 조금만 더 고민해 볼게요. 뭘? 자, 표본의 크기가 3개짜리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125가지가 나온다고 얘기했는데 이때 순서대로 맨 첫 번째 뽑은 걸 x1, 두 번째 x2, 세 번째 x3로 할게요. 그러면 지금 x바가 2일 확률이면은
얘는 3개 더해서 3으로 나눈 거죠. 그쵸? 결과적으로 뽑은 세 수의 합이 6일 확률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쵸? 아, X바가 2일 확률은 3개 뽑았을 때 합이 6일 확률과 똑같구나. 근데 1, 2, 3, 4, 5밖에 안 나오잖아요. 솔직히 경우의 수 몇 가지예요, 이거? 이거 뭐 중복조합으로 봐도 3H3 10개밖에 안 나와요. 괜찮나요? 그렇죠. 중복조합을 쓸 필요는 없는데 3H3 10가지밖에 안 나온다는 거 알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X1, X2, X3는 1부터 5까지 나올 수 있어요. 자연수예죠. 일식 주분하면 합쳐서 3밖에 안 남아요. 의미 아닌 정수예로. 그렇죠? 그러면 3H3, OC 10가지. 왜 10가지? 얘는 1, 1, 4, 1, 4, 1, 4, 1, 1 뿐만 아니고 1, 2, 3, 1, 3, 2, 2, 1, 3, 2, 3, 1 3, 1, 2, 3, 2, 1 마지막으로 2, 2, 2 없잖아요. 10가지. 괜찮죠? 그럼 1, 1, 4, 1 확률과 1, 4, 1 확률과 4, 1 확률부터 이 10가지 확률 다 더해주면 끝이에요. 이런 거 한 적 없는 것 같은데? 아, 있어요. 이거 우리 수업 나갈 때 쓴 A단계 있어요. 아, 진짜야. A단계에서 이거 내가 1일 테스트도 뽑아줄까? 우리 지난번에 본 거 있는데. 있어요. 한 적이 있어. 오케이. 머지않은 과거에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하다면은 충분히 생각하는 게 어렵진 않다라는 거야. 와, 그러면 나는 왜 어렵지? 라고 이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고 다 어려워요. 진짜로. 왜냐면 내가 왜 자꾸 체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원리 위주로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하냐면 마치 그 수학은 그냥 사람을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사람을 만든다? 뭔가 좀 인격적인 뭔가를 만드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외형적인 걸 만든다고 쳤을 때, 자, 예를 들어서 사람을 만들 때 막 물렁물렁한 살만 만든다고 쳐봐요. 그럼 뭐 뼈대가 없죠? 그럼 흐물흐물해요. 그럼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사람의 형태를 만들려고 한다면 당연히 튼튼한 뼈 가지고 뼈로 사람부터 만들어야 돼요. 뭔가 좀 이상한데? 롱다리 사람? 자, 아무튼 그래서 뼈대부터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뼈대를 만드는 작업이 개념이랑 정의를 튼튼하게 마스터하는 거예요. 이게 튼튼해야 돼요. 다 완벽하게 정의와 개념 체계가 마스터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살을 붙이는 거예요. 살을 붙인다라는 건 뭐냐면은 유형 정리를 하면서 반복 숙달을 한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많이 풀면 살이 붙어요. 개념과 정의가 좀 더 명확해지고 뭔가 부드러워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야, 그러면은 개념과 정의를 명백하게 하고 문제만 많이 풀면 되냐? 아니, 이렇게 딱딱하게 가만히 있어요. 그럼 그건 사람이라고 얘기하기엔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관절이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어디로도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아무렇게나. 그 정해진 틀을 어느 정도 깨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예 뼈대를 다 박살내라는 게 아니고 관절 정도만 움직일 수 있게 해도 우리는 모든 곳을 다 움직이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렇게 틀을 깨는 작업을 완료해야 자유자재로 갖고 놀아야 수능이 원하는 바가 돼요. 괜찮아요? 그게 수능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수능 시험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순능이라는 말 자체가 수학 능력이에요. 수학의 능력을 보는 게 아니고 수학 능력 아니고 영어 능력도 아니고 그렇죠? 수학 능력은 이거죠. 숫자가 배울 숫자고 학자가 배울 학자예요.
그러니까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 말은 얼마나 사고할 수 있느냐라는 걸 보는 거죠. 기본기가 얼마나 탄탄하고 얼마나 응용할 수 있는지 그 수준에 맞춰서 학교 들어가세요. 약간 좀 그런 느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틀을 갖추고 지금 우리 딱 한 상태가 어느 정도냐면 진짜 뼈대 만들었어요. 근데 뼈대도 지금 여기 그 갈비뼈 지금 한 개 없어져 있고 그죠? 여기 엄지발가락 뼈 하나 없고 뭐 그래요. 약간 좀 그래 사람마다. 이게 뼈가 튼튼하려면 그 기본 요령 테스트 있잖아요. 이거 다 맞아야 돼요. 다는 아닐 수 있겠다. 왜냐면 교육과정이 아닌 것도 지금 내가 몇 개 넣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런 건 좀 틀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엔 또 뭐냐? 살을 어느 정도 붙여놔야 돼요. 근데 뭐 갈비뼈 한 2개 없는데 살은 좀 붙어 있어요. 그죠? 왜냐면 문제는 좀 풀었기 때문에 라이트센, RPM센 이런 것도 좀 풀어놨기 때문에 살은 좀 붙어 있어요. 근데 아직도 뻣뻣한 상태예요. 안 움직이잖아요. 이 관절 아직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살을 더 붙이고 그 다음에 관절이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움직여도 안 망가지게. 그렇죠? 그런 식으로 훈련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 얘는 어느 수준이냐? 자유롭게 움직여야 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엄청 어려운 거예요. 막상 딱 보면은 우리가 안 배운 거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는데 어려워요. 이유는? 그쵸? 아니, 나는 아직 관절을 움직여 본 적이 없거든. 딱 그 정도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쵸? 수능이 추구하는 바는 이런 류의 문제예요. 그쵸? 조잡하지 않으면서 딱 깔끔하게 기본기가 탄탄해서 내 걸로 만든 티가 나는 정도, 그걸 체화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체화했으면 자유롭게 가지고 놀 수 있어요. 자, 알았어.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금 얘는 뭐냐면 114, 141, 41, 아유, 뭐 이런 거 굳이 볼 필요 없잖아요. 합쳐서 그냥 1141 확률이 3배. 왜? 경우의 수가 같은 것이 있는 수를 3픽을 2픽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이 확률만 3배 해주면 돼요. 그럼 114면은 1일 확률 얼마예요? 4분의 1. 1일 확률 4분의 1. 그 다음에 4일 확률 6분의 1이죠? 6분의 1. 이런 게 3팩을 2팩으로 나눈 경우의 수만큼 있는 거예요. 그쵸? 114 확률, 141 확률, 411 확률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1, 2, 3인 확률, 1, 2, 3인 확률, 1, 2, 3인 확률. 그쵸? 요런 거는 몇 가지예요? 3팩까지 6개. 괜찮죠? 6개. 6개. 그쵸? 요게 지금 1, 2, 3인 확률 6개입니다. 3가지, 6가지. 자, 그 다음에는 둘일 확률. 둘일 확률. 뭐 이런 거에 한 가지밖에 없겠죠. 그냥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 그쵸? 그러니까 뭔가 계산도 크게 필요하진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한 1, 2등급 정도 맞는 2등급 맞는 친구도 바로 나오긴 좀 힘들겠다. 1등급 맞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거 보자마자 그냥 후다닥 이렇게 쓰고 그냥 끝내요. 1분이면 풀어요. 1분. 진짜. 다시 한번 우리는 확통을 다 맞는 게 목표입니다. 확통을 다 맞는 게 목표예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하죠? 4, 4, 16에다가 6 곱했으니까 96분의 3, 6, 64분의 1. 그쵸? 자, 그러면 얘는 9니까 3으로 약분하면은 32분의 3. 그럼 얘는 64분의 6이잖아요. 1 더했으니까 7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71로 나옵니다. 괜찮죠? 자, 어려운 문제인 건 맞았어요. 어려운 문제인 거는. 그러니까 꼼꼼하게 천천히 지금 설명을 한번 해봤어요. 물론 우리가 학기 시작하면 이거보다는 좀 빨리 나갈 겁니다. 약간 좀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힘들겠다 싶으면 좀 제끼면서 넘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마 오늘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유형 아니다. 6회차까지 가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2회차까지 좀 일단 좀 생각해 볼게요. 여기도 좀 설명할 게 있으니까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와, 파이팅, 파이팅.